MC 오프닝 내레이션, 저음, 느릿하고 감정 가득한 톤으로.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어느 날 낯선 사람의 손을 잡고 당신 앞에 나타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10년 전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로 세월을 견뎌온 한 남자와 그 아내의 기적 같은 재회를 그린 가슴 시리고 아름다운 기록입니다. 기억은 사라질 수 있어도 사랑은 절대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지금 당신의 심장을 조용히 울릴 이 이야기의 첫 장이 펼쳐집니다. 1부. 슈퍼마켓에서의 충격. 예상치 못한 가슴 아픔, 나레이터의 부드럽고 향수 어린 목소리. 어떤 상처는 피가 나지 않는다. 그저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조용히 다시 벌어질 뿐이다. 평화로운 삶. 갑자기 산산이 조각나다. 그날은 여느 토요일 오후와 다름없었다. 작은 동네 슈퍼마켓 안에서는 익숙한 운궁거림이 들려왔다. 쇼핑카트들이 왁자지껄 움직이는 소리, 공기를 가르는 은은한 음악 소리, 그리고 비닐봉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58세의 김만수 씨에게 이는 일상이었다. 일종의 의식이었다. 그는 마치 식료품점이 아니라 추억의 박물관을 서성거리듯 느리고 신중한 발걸음으로 통로를 걸었다. 그의 손에는 짧은 목록이 들려 있었다. 고인이 된 아내의 필체로 휘갈겨 쓴 10년 전 그녀가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쓴 목록이었다. 비록 흐릿해졌지만 그는 매주 그것을 유물처럼 들고 다녔고 다시 쓸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녀의 이름은 정숙이었다. 그녀의 부재는 그의 내면을 너무나 깊숙이 파고들어 시간조차 건드릴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과일 가게에 멈춰서서 반짝이는 빨간 사과 더미를 손가락으로 어루만졌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사과였다. 부드러운 미소가 그의 입가에 스쳤다. 가슴이 살짝 아팠다. 아프지는 않았지만 무딘 고통이었다. 익숙했다. 그리움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방식처럼. 그때 그 일이 일어났다. 그의 눈가에 한 실루엣이 보였다. 한 여자. 우아하고 똑같이 부드러운 짙은 갈색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똑같이 신중한 걸음걸이를 하고 있었다. 마치 그녀만 들을 수 있는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것 같았다. 하지만 만수의 피를 얼어붙게 한 것은 단지 닮은 골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다른 남자의 팔을 붙잡았다. 더 젊고 세련되고 다정한. 그는 얼어붙었다. 그의 손에 들린 바구니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사과들이 타일 바닥에 구슬처럼 흩어졌다. 쇼핑객들이 돌아섰다. 놀라는 사람도 있고 짜증내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만수는 그들을 보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여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살짝 돌아서서 그가 그녀의 얼굴 전체를 볼 수 있을 만큼만 보였다. 그녀였다. 정숙이었다. 아니, 그랬을까? 배신으로 마비된 듯 심장이 너무 세게 쿵쾅거려 터질 것 같았다. 발이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마치 땅이 갈라져 그가 아는 모든 것을 삼켜버린 것 같았다. 그가 애도하고 기억 속에 묻어두고 매일 밤 제단에서 기도했던 아내가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행복해 보였다. 다른 누군가와 함께. 그는 소리치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그 웃음소리가 메아리칠 뿐이었다. 그녀는 그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니면 알아차렸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알아차리지 않기로 했을지도 모른다. 다른 남자의 팔을 붙잡은 채 가게를 나서는 만수는 마치 얻어맞은 것처럼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젊은 직원이 그에게 달려왔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는 사람을 본 것 같았어요. 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알았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녀를 애도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미소 짓고 있었다. 유령으로 가득 찬 집, 그날 저녁. 집은 고요함으로 그를 맞이했다. 마치 영혼을 꿰뚫는 듯한 그런 고요함이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그녀의 스카프는 여전히 의자에 걸쳐져 있었다. 재단 위에 놓인 검은 액자 속 그녀의 사진.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비누의 은은한 향기는 여전히 그녀의 낡은 카디건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는 곧장 사진으로 걸어가 오랫동안 사진을 응시했다. 당신이신가요? 그가 속삭였다. 아니면 내가 드디어 제정신이 아닌 건가요? 그녀의 소지품에 손을 뻗는 그의 손가락이 떨렸다. 그는 수년간 억지로 피하려 했던 습관이었다. 서랍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그녀의 오래된 일기장, 뚜껑이 아직 닫혀있는 립스틱, 그리고 지난 제주도 휴가 영수증이었다. 모든 것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는 얕은 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다. 기억들이 쉴 새 없이 밀려왔다. 10년 내가 거짓으로 살아온 걸까? 내면의 혼란, 그는 먹을 수 없었다. 잠도 잘 수 없었다. 만약 그녀가 죽음을 위장했다면? 만약 그녀가 떠나기로 선택했다면? 매년 그녀의 초상화 앞에서 기도하는 다른 남자와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걸까? 만수는 단순히 상심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시간에, 진실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에 배신당했다. 파트 2. 부활의 미스터리, 흔적을 따라가다 MC 내레이션, 잔잔한 목소리로.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 돌아왔을 때 그건 기적일까? 아니면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일까? 장면 2.1. 허망한 추적 다음 날. 김만수는 어젯밤 단 한숨도 이루지 못한 눈으로 다시 그 마트로 향했다. 그의 걸음은 무거웠고 심장은 여전히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서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과일 코너, 정육 코너, 음료 코너. 어제 그녀가 웃으며 사라졌던 그 출구까지 샅샅이 돌아다녔다. 하지만 정숙은 없었다. 그녀는 마치 한순간 나타났다가 다시 증발해버린 환영 같았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걸까? 그저 닮은 사람이었을지도. 마트 출입구 옆 벤치에 앉아 멍하니 사람들의 흐름을 바라보던 만수는 자신이 얼마나 절박해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외로운지 문득 깨달았다. 장면 2.2. 공원에서의 재회 하루가 지난 오후. 날씨는 쌀쌀했지만 공원에는 여전히 햇빛이 들고 있었다. 만수는 어제 마트에서 정숙이 걸어나간 방향을 기억해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조용히 바람을 맞고 있는 그녀, 정숙이었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그녀의 뒷모습이 너무도 익숙하고 너무도 멀게 느껴졌다. 만수는 두 손을 꼭 쥐고 떨리는 다리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정숙, 정말 너 맞니? 그녀는 고개를 돌렸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순간 만수의 시간은 멈췄다. 하지만 실례지만 저를 아세요?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완벽히 낯선 사람이었다. 그녀의 눈엔 아무런 인식도, 아무런 추억도 없었다. 장면 2.3. 남자의 등장, 그리고 충격 그때였다. 말쑥한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성이 뛰어오듯 다가왔다. 정숙 씨, 여기 있었네요. 너무 멀리 가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그 남자의 옆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의 팔짱을 꼈다. 만수의 눈앞이 흐려졌다.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멀찍이서 듣고 있던 만수는 그 자리에서 한 가지 무서운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장면 2.4. 기억 상실. 기분은 좀 어때요, 정숙 씨? 오늘은 좀 맑으신가요? 네. 오늘은 머릿속이 좀 덜 복잡해요. 좋은 날이에요. 기억나세요?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아니요. 미안해요. 오늘도 그건 기억나지 않네요. 정숙은 치매를 앓고 있었다. 기억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었고 남편 만수를 완전히 잊고 지금은 이 남자와 함께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파트 3. 과거의 진실. 일기장 속 눈물. MC 내레이션. 잔잔하고 서글픈 목소리로. 가장 잔인한 진실은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을 떠난 이유가 오직 당신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장면 3.1. 뒤엎어진 평온마트에서 돌아온 김만수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거의 말을 잃은 사람처럼 지냈다. 그는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사진 속 정숙은 10년 전 마지막 제주 여행 때처럼 밝게 웃고 있었다. 정말 네가 살아있었던 거니? 그런데 왜 나를 버리고 떠났던 거야? 그의 손은 떨리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서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정숙의 유품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장면 3점. 그녀의 비밀. 병원 기록에 단서 정숙이 실종되기 직전 몇 달간의 흔적을 되짚던 만수는 한 장의 오래된 병원 진료 카드를 발견한다. 병원명. 서울신경정신의학과 진료일. 2015년 3월 소견. 초기 치매 소견 있음. 지속관찰 요망. 그는 즉시 병원에 전화를 건다.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다행히 전자차트는 남아있었다. 네, 환자분은 2015년에 내원하셨고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 순간 만수는 소리 없는 충격에 휘청했다. 정숙이 치매였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에게는 단 한마디도 털어놓지 않았다는 것. 장면 3.3. 고백의 흔적. 일기장 그날 밤. 그는 유품 상자 속 오래된 일기장을 펼쳤다. 그동안 차마 열어보지 못했던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 일기. 2015년 4월 17일. 오늘 병원에 다녀왔다. 초기 치매라고 한다. 아직은 증상이 미미하지만 점점 나빠질 거래. 만수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말하면 걱정할까봐, 짐이 될까봐, 그냥 무서웠다. 일기 2015년 5월 6일. 요즘 자꾸 깜빡깜빡한다. 은행 비밀번호도 기억나지 않았다. 창피했다. 만수가 알면 얼마나 속상해할까.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만수의 눈물은 페이지 위에 떨어졌다. 글씨가 번지고 마음이 무너졌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진심이 적혀 있었다. 미안해요, 만수야. 당신이 날 기억하고 있을 때 난 당신을 떠날 거야. 치매가 심해지면 당신을 고통스럽게 만들 테니까. 그건 내가 절대 바라지 않는 일이야. 떠나서 미안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40년 동안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어요. 장면 3.4. 아들과의 진실. 그날 저녁 만수는 아들 연구를 불렀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정숙의 일기장을 내밀었다. 내 어머니 살아계실지도 모른다. 아버지 설마 어머니를 너무 그리워하셔서. 하지만 일기장을 읽는 순간 연구는 말을 잃었다. 눈물은 그 누구보다도 깊고 뜨거웠다.
두 부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말없이 흐느꼈다. 그리고 결심했다. 엄마를 찾아가자. 지금이라도 만나야 해. 파트사, 기억의 안개 속 재회, 순간의 기적, MC 내레이션, 잔잔하고도 기대의 참 목소리. 잊힌다는 건 참 잔인한 일입니다. 그러나 단 몇 초라도 기억이 돌아온다면 그건 기적이라 불러도 되지 않을까요? 장면 4.1. 그날의 공원. 다시 만나다 해질 무렵. 김만수와 그의 아들 영구는 정숙을 다시 마주한 그 공원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바람이 잔잔히 불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벤치에 앉아 창가 너머를 응시하듯 앉아있는 여인, 정숙. 그녀 옆에는 정호가 앉아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정숙에게 다가갔다. 정숙아, 나야. 만수야.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만수를 비췄다. 순간 눈빛에 무언가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만수. 그 이름이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만수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 순간 정숙의 눈빛이 다시 흐릿해졌다. 죄송하지만 저희 어디서 본 적 있나요? 기억은 다시 안개처럼 사라져버렸다. 곁에 선 영구도 참지 못하고 다가섰다. 엄마, 나야. 영구야. 당신 아들이에요. 정숙은 당황한 듯 고개를 갸웃했다. 아들이요. 저에게 아들이 있었나요? 영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정숙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토록 기다려온 재회는 그렇게 가슴 아픈 외면으로 돌아왔다. 장면 4.2. 정호의 고백. 정숙이 잠시 산책하러 간 사이 정호는 조용히 만수와 연구를 공원 한켠으로 불러냈다. 처음 만났을 땐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방 안에 있던 가족 사진을 보고 진실을 알게 되었죠. 그는 무거운 침묵 끝에 말했다. 그녀는 가족을 떠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짐이 될까봐 그렇게 선택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 곁에 머물고 싶었을 뿐입니다. 만수는 처음의 질투와 오해가 사라지는 걸 느꼈다. 정호의 눈빛엔 거짓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감사합니다. 내 아내를 사랑으로 돌봐주셔서. 정호는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 사이에 복잡한 감정이 오갔지만 결국 하나로 모아졌다. 정숙을 위한 마음. 장면 4.3. 두 남자의 약속. 그날 밤 정호와 만수는 늦은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조용히 약속했다. 우리 함께 돌봅시다. 정숙 씨가 평온할 수 있도록.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니까요. 그들은 적이 아닌 한 사람을 위한 동반자가 되었다. 파트 5. 마지막을 향한 동행. 빛이 지는 시간. 삶이란 언젠가 끝을 향해 흐르지만 함께 걸어준 사람과의 기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장면 5.1. 점점 흐려지는 빛. 시간이 흐르면서 정숙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다. 하루 중 대부분을 침대에 누운 채 지냈고 때때로 의미 없는 중얼거림만 반복되었다. 만수는 거의 매일 요양원을 찾았다. 손을 꼭 잡고 그녀가 좋아하던 노래를 틀어주며 작은 반응이라도 얻기 위해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정수가,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아. 네가 좋아하던 들국화도 피었더라. 정숙의 눈은 창밖을 향하고 있었지만 어느 날처럼 가끔 미세하게 눈동자가 흔들리곤 했다. 그 순간이 만수에게는 전부였다. 장면 5점. 이 의사의 권유. 어렵지만 필요한 결정 주치의 김태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김정숙 씨의 상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24시간 전문적인 간호가 필요합니다. 요양병원으로의 전원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만수. 곁에 있던 아들 연구는 눈시울을 붉혔다. 정말
그래야만 하나요? 그녀에게 가장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결국 가족은 함께 결정했다. 정숙이 더 편안한 곳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그녀를 위한 마지막 배려였다. 장면 5.3 기억이 돌아온 날 마지막 기적 요양병원 이삿날 전날 기적처럼 정숙이 잠시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눈을 뜨고 옆에 앉은 만수를 가만히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만수야, 심장이 멈춘 듯했다. 그 목소리, 그 눈빛, 정확히 자신을 알아보고 있었다. 여긴 어딘가요? 영구는 잘 지내지? 연구가 울음을 삼키며 다가왔다. 엄마, 나야. 나 영구야. 정숙은 흐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손을 뻗어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고맙다. 이렇게 와줘서, 이렇게 나를 기억해줘서. 그녀의 마지막 눈빛은 사랑과 평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정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치 꿈속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리며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머문 채로. 파트 6 모든 것 이후 영원한 사랑의 이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건 그 기억까지 함께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간직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장면 6.1 다시 펼쳐진 일기장 정숙의 장례식이 조용히 마무리된 어느 날 밤 만수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정숙이 남긴 마지막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첫 페이지를 넘겼다. 일기에는 짧고 단순한 문장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안엔 치매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던 사랑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오늘은 만수가 떠오른다. 그의 손길이, 웃음이 그리운 날이다. 내가 잊어도 그 사람은 나를 기억할까? 그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한 시간을 후회하지 않았으면. 그 글들을 읽는 순간 만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장면 6.2 묘소에서의 속삭임 며칠 후 만수는 아들 연구와 함께 푸르른 들국화 한 다발을 들고 정숙의 묘소를 찾았다. 잔디가 고요하게 바람에 흔들리고 하늘은 이상하리만치 맑았다. 정숙아, 네가 날 잊어도 나는 끝까지 너를 기억할게. 우리 사랑은 너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을지 몰라도 내 마음에선 한순간도 흐려진 적 없단다. 영우는 아버지의 옆에 앉아 가만히 어머니의 묘를 바라보았다. 엄마, 10년 동안 보고 싶었어요. 마지막이라도 함께해서. 다행이에요. 장면 6.3 남겨진 이들의 삶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만수의 하루는 전과 달랐다. 매일 아침 그는 창문을 열며 하늘을 바라보았고 정숙이 좋아하던 음악을 조용히 틀어놓았다. 주말마다 요양원을 찾아 비슷한 병을 앓는 이들에게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정숙이가 그랬거든요. 혼자 외롭지 않게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는 정숙이 남긴 사랑을 이제는 세상과 나누고 있었다.